안녕하세요. 목동엄마입니다. 오늘은 수시 납치,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대화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게스트로 목동 아빠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목동 아빠와 수시 납치에 대해 알아보고 수시 납치가 과연 정당한 제도인가에 대해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능이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수능을 아무리 잘 봐도 수시에서 합격해버리면 정시에서 더 높은 학교를 갈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통 수시납치라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매우 억울해하는 거죠. 그럼 수시 납치를 안 당하게 수시에서 상향으로만 지원하면 되지 않나요? 네, 그렇게 하면 되죠. 하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시는 수능이란 시험 단 한 번으로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그 누구도 정시를 잘 볼지 어떨지 자신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능 당일날 갑자기 배가 아파 설사를 한다든지 코로나에 걸렸다든지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확실하게 붙는 곳을 안전빵으로 정해놓고 그런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 안전빵이 결국 발목을 잡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 같네요. 내가 생각해도 수시에서 6장을 쓰는데 꼭 하나는 붙여놓고 싶긴 하거든요. 특히 의대 지원자는 수시 납치라도 당하고 싶다 이러는데 의대는 수시 납치도 행복한 거 아닌가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의대는 제발 납치해주세요 이러긴 하는데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소위 전사고나 강남의 갑방구라고 하는 학교의 정교권 아이들은 납치를 당할까봐 절대 성대의대나 한양대의대를 지원하지 않는 거죠. 네? 정말요? 한양대 의대는 몰라도 삼성병원이 있는 성대 의대는 메이저 의대인데 왜 그런 거죠? 성대의대가 아무리 메이저 의대라 하더라도 서울대의대나 연대의대보다 좋을 수는 없겠죠. 전사고나 강남 갑방구 정교권 아이들은 모의고사에서도 매우 높은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혹시 만점이 나올까봐 성대의대를 지원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세대의대, 고대의대 추천형은 교과 전형으로, 납치 전형이지만 종합 전형은 면접이 수능 후에 있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보면 안 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전사고나 갑방고 전교권은 절대 추천형은 안 쓰고 종합형을 쓰는 겁니다. 하지만 성대는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단일 전형이기 때문에 성대에 지원하여 붙으면 무조건 납치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예전에 서울과고 출신의 학생이 수시 6개를 모두 합격했다고 TV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학생이 서울대를 떨어졌다면 결국 납치를 당하는 거네요.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 왜죠? 그 학생은 엄청 수재여서 수능도 잘 봤을 것 같은데. 서울 가고는 영재고로 수능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수는 몰라도 현역으로 절대 수능 점수가 높게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친구는 수시 6장을 모두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으로 쓴 거고요. 그 안에 물론 성대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서울대가 서울가고 출신의 전교 1등을 떨어뜨릴 일은 없겠죠?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 주변에서 수시 납치로 억울해했던 사례들이 있나요?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일일이 그 사례들을 말할 수는 없겠고요. 얼마 전 유튜브에서 서울대 의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인 수능 2개를 틀리고 카이스트에 간 학생을 보았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아,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그럼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그 학생은 내신 1.1대 학생으로 서울대 물리학과를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하고 고대 의대는 교과 전형으로 또 포항공대를 지원했는데 서울대와 고대 의대를 떨어지고 포항공대에 붙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하시죠? 목동 아빠께서는 평소에 서울대 의대를 제외하고 공대나 일반과는 추천만 받으면 100% 합격한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 학생은 서울대 의대도 아니고 물리학과를 떨어진 거죠? 그게 작년 입시의 특수성, 즉 코로나 때문입니다. 서울대 이과 쪽은 의대를 제외하고는 경쟁률이 3대1 정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최저 충족률이 35%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1대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을 받고 지원하면 의예과와 컴퓨터공학과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다 붙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재작년부터 코로나로 수능 최저를 확 낮춰주니까 최저가 다 충족이 되면서 경쟁률이 확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탈락하는 학생이 대거 생긴 겁니다. 이 학생처럼 말이죠. 학교장 추천은 전교 1등만 받는 것인데 그동안 최저 충족률이 너무 낮았던 거 아닌가요?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서울대 학교장 추천은 지방권 전교 1등을 배려해서 만든 전형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방, 그것도 소도시나 농촌 지역에서 수능 공부하기가 만만치 않은 것이니까요. 서울대 물리학과는 그렇다 쳐도 고대의대 추천형은 내신 1점이 이하면 절대 떨어질 수 없다. 이렇게 평소에 주장하셨었는데 이 친구는 내신 1.1 초반이었는데 왜 떨어진 거죠? 아무래도 목동 아빠께서 오다리 아니세요? 너무 저를 디스하시네요. 네, 물론 제가 그런 주장을 한 건 사실이고요. 그 친구가 떨어진 것도 팩트입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1.1 극초반의 내신에 최저 4, 5를 넉넉히 맞추고도 떨어진 이유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납득할 수 없다면 앞으로 목동 아빠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고대 추천형은 교과 전형이지만 학생부가 20% 반영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0%의 학생부 영향력 때문에 당락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대 학교장 추천 전형은 내신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고대 입학처 관계자가 아니라서 절대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대는 서울대나 연대 등 상위권 의대로 빠져나가는 인원도 많아서 추합이 엄청 돌기 때문에 내신 1.1대 학생이 최저를 맞췄는데 떨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도대체 이 학생은 왜 떨어진 걸까요? 약 세 가지 정도로 추론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명과학 원투를 수강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대는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의 세특, 행특 이런 것을 보는 것보다 지원하는 학과와의 연계성을 더 중시합니다. 이 학생이 물리학을 엄청 좋아했다고 했는데 만약 생명과학을 수강한 적이 없다면 탈락시켰을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로 과목 문제인데요. 고대가 진로 과목을 내신 점수화 시키면서 수강자 수 중에서 A의 퍼센트가 많을수록 점수가 하락하는 구조인데요. 이게 공부 잘하는 학교일수록 엄청 불리합니다. 그래서 등급 내신은 1.1이라도 진로 과목을 합치면 1.5, 1.6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1.56대의 내신으로 추천형을 붙일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학생부 20%에서 너무 감점을 많이 받아 떨어지는 경우죠. 그런데 저는 내신 경쟁이 치열한 학교에 다녀서 진로 과목에서 피본 케이스가 아닐까 하고 예측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세 번째인 학생부에서 감점 받아가지고 탈락했다는 것은 가능성만 있을 뿐이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요. 첫 번째인 생물을 수강하지 않아서 탈락했다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리, 지구과학만 수강했던 학생이 고대 의대 추천 전형에서 1.2대의 내신으로 합격한 것을 저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대 추천형은 내신 전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학생은 등급 내신은 1.1대이지만 진로 과목에서 손해를 봐서 아마도 1.3대 이하로 떨어진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아, 그렇군요.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군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I dare you to fix me. I'm crossing the line again, falling